오늘은 이제 9장 후반부 2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채널 길이 변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약자로 그냥 본 교재에서는 CLM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채널 변조 효과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적인 전류전압 곡선을 유도했었죠. 그때 이제 사용했던 모델이 뭐 일명 스퀘어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때 가정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매우 약해서 채널 내 포텐셜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모빌리티도 뭐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VDS 전압이 커서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는 경우에 또를 고려해서 이제 새로운 전류 전압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논의했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널이 짧아지거나 여기 걸리는 소스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면 실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델타 L을 구해 가지고 새로운 전류전압 관계식을 표현해 볼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해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총 채널 길이는 원래 L이었는데 이제 이펙티브 랭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델타 L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와 드레인에 걸리는 전압이 VDS죠. 그리고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는 세츄레이션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세츄레이션 전압입니다. 그래서 VDS 셋이라는 것은 VGS-VETH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VDS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VDS는 VDS-VDS 셋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델타 L이 발생은 하지만 L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래서 L-델타 L분의 1은 그냥 L분의 1로 수렴시키겠다. 그리고 델타 L은 L-L 이펙티브가 되겠죠. 자, 이런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우리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에는 억셉터 이온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8장 모스 커패시터에서 반전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파이 S가 파이 FP하고 같다. 이런 경우에 표면이 진성이죠. 그리고 반전이 바로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제 파이 S가 이거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페르미 주니까 이제 표면에서는 전도대에 더 가깝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턱 전압에 도달하면 파이 S가 E 파이 FP가 됩니다. 바로 그 직전의 상태다. 파이 S 이퀄 파이 FP.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기 전이고 표면이 진성인 상태. 그래서 이때는 억셉터 이온만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 L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VDS의 저답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는 여기 M 플러스고 여기는 P형 기판이죠. M 플러스 P 접합이 됩니다. 그럼 공핍층의 폭은 이 P형 쪽에만 형성이 되겠죠. 도핑 농도가 작은 쪽에서 형성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공핍층의 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VBI라는 게 결국 파이 S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 S는 그냥 파이 FP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래서 이 공핍층의 폭 XP0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VDS가 VDS Saturation 전압만큼 인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딱 여기서 경계 지점에서 딱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핀치업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때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니까 채널을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채널이 여기서 이렇게 통째로 길이가 뚝뚝 짧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곡선 모양을 갖는 게 더 정확한 묘사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디바이 랭스를 표현하는 관계식을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뭐 본 교재에서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곡선처럼 묘사할 때도 있고 그냥 직선으로 묘사할 때도 있는데요.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법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너무 이런 곳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면 채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궁핍증의 폭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X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전압 인가한 만큼 파이 FP가 변하겠죠. 그래서 파이 FP 플러스 VDS s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DS에다가 세츄레이션 전압보다도 더 큰 전압을 인가하면 더 늘어나겠죠. 자, 이때는 이제 델타 L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델타 L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 XP2라 그러면 요거는 XP1 플러스 델타 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L이라는 것은 XP2에서 XP1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델타 L이 나옵니다. 그리고 XP2라는 것은 VDS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파이 FP가 파이 FP 플러스 VDS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이 차가 바로 델타 L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L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VDS라는 것은 VDS set과 델타 VDS 합이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 요걸로 묶습니다.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DS는 set과 델타 VDS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요걸로 또 앞에 묶습니다.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델타 1이라는 것은 자, 요 안에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하나로 보고 요게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파란색 항을 보세요. 요 항은 1보다 매우 작죠? 이 VDS 셋이 델타 VDS보다 훨씬 크죠? 거기다 또 FP까지 또 있습니다. 분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건 1보다 매우 작으니까 테일러 급수 전개를 시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1 플러스 x의 k승은 1 플러스 kx죠? 자, 이게 1 플러스, 자, 요게 x가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x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 요거 1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2가 나와서 분모에 2가 붙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1이라는 것은 자, 요거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가 되고 약분돼서 2가 나오고 요게 제곱에서 들어가니까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서 분모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델타 1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델타 VDS의 뒤에 루트항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상적인 모스펫의 IDS Saturation, 즉 포화 영역에서의 드레인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었죠. VDS하고 무관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L이 유효 채널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L-델타 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분자 분모를 L로 나눠주면 여기는 1-L분의 델타 L이 되고요. 여기 L분의 W가 되니까 L분의 W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 요 항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요 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테일러 곱수를 전개시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1-x분의 1은 1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1 플러스 그냥 L분의 델타 L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DS set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앞에 요항으로 바뀌었고요. 뒷부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델타 1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L분의 자 델타 L은 델타 VDS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 플러스 델타 VDS의 남다로 취환합니다. 그래서 요게 남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다는 요 L분의 1에 요거를 남다로 취환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델타 남다에 델타 V에 델타 VDS의 남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전류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요거 대신에 요걸 씁니다. 1 플러스 델타 VDS 남다의 뒷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VDS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델타 VDS라는 것은 VDS 마이너스 VDS 셋.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남기고요. 뒷부분 여기를 1 플러스 자 델타 VDS가 요거죠. VDS 마이너스 VDS 셋 가로하고 남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이상적인 드레인 포화 전류는 요거였죠. 그런데 뒤에 새로운 항이 붙었죠. 이 항을 보면 VDS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변조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포화 영역에서의 드레인 전류는 VDS의 함수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웃풋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거에서는 이런 모양을 갖었죠. 이렇게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리고 요게 포화 전압이 되겠죠. 이게 포화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자 채널 변조 효과가 일어나면 실제 채널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죠. 이펙티브 채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츄레이션 이 전압 즉 VDS 셋이 조금 작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 VDS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VDS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수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변조 효과가 일으키는 포화 영역에서의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VDS 전압에 무관하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제풀이를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쇼 채널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